그 소림사 주지 스님이 최근에 체포됐다. 아마 이런 뉴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냥 체포된 게 아니라 절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을 했고 또 외부의 이제 여성들과 관계를 갖고 또 사생아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이 주지승 승적도 박탈이 됐는데 이게 그냥 한 명의 주지승이 아니라 소림사의 상당히 소림사 자체를 여러분이 알게 된 그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글로벌로 크게 키운 그래서 지금 소림사가 수천억대 매출을 올리는 일종의 기업으로 만든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도 굉장히 좀 가까운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림사 주지승이 체포된 것이 중국의 어떤 권력 변화 이런 것과 좀 관련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아시아경제기획지대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 주지승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화제가 된 건지 보통 뭐 큰 사찰이라고 해도 사실 사찰은 알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찰은 뭐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큰 사찰, 뭐 조계사 다 알지만 그 사찰의 주지 스님이 누군가 이거 알기 어려운데 이 소림사 같은 경우는 이 주지 스님이 워낙 유명한 인물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화제가 된 소림사 주지승은 스융신이라는 이제 승려로 네. 굉장히 많은 직함을 갖고 있는데요. 직함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림사 주지승이면서 네. 동시에 이제 중국 허난성의 불교 협회장이고요. 네. 그리고 중국 불교 협회의 부회장입니다. 아하. 그리고 공산당에서는 전국 인민대표회의 대의원까지 지냈던 인물인데요. 네. 우리로 치면은 이제 사찰의 주지승이면서 국회의원 직함까지 달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 상당히 좀 어쨌든 좀 외부 활동 많이 하고 전국적인 그런 영향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력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요. 네. 예, 16살에 출가를 해서 소림사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갑자기 22살부터 이제 주지 대리가 됩니다. 22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4살에 이제 주지승이 됐는데요. 예. 엄청나게 빠르게 된 셈인데요. 네. 사실 그가 이제 주지 대리가 됐던 1987년 당시에는 소림사가 이제 문화 대혁명 여파로 절이 완전히 황폐해진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승려도 이제 10명 남짓 그렇게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주지가 된 다음에 이제 이 절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데요. 네. 그는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경영대학원 석사 자격을 취득을 했다고 하고요. 아, MBA 네, 석사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냥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산사에서 수행하는 승려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현대판 물을 먹은 네. 주지승이군요. 그리고 소림사로 돌아온 후에는 소림사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제 중국 무술의 본가가 소림사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뭐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집중적으로 공약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의 소림사를 사실상 기업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림사의 이미지를 이 수용신 주지승이 만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실제 소림사는 소림무형자산관리회사라는 지주회사가 이제 홀딩스처럼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산하에 16개 자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완전히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됐습니다. 아. 연 매출이 약 12억 위안,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에 분류가 됐는데요. 야, 엄청나네요. 예, 뭐 상표권도 700개 이상 등록이 돼 있고 여기서 매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승려로 수백 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승려로 들어와서 여기서 무술 훈련이나 연기 훈련을 받은 다음에 뭐 중국의 영화계나 연예계, 경찰이나 사설 경호업체 등으로 전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상은 이제 학원이 된 셈인데요. 네. 그래서 수용신 주지는 이제 소림사 주지란 직함보다는 소림사 CEO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자산을 바탕으로 중앙 정계에 그동안 로비도 활발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많은 직함도 갖게 됐고요. 허난성을 비롯해서 중국 각지의 부동산, 재개발 사업에도 활발히 투자를 하면서 지방 정부에도 굉장히 큰 입김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이현우 기자 설명을 듣다 보면은 주지 스님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 기업을 이끄는 CEO, 사업가로서의 이 그런 측면이 더 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소림사의 주지
승으로 있으면서 사업도 이렇게 많이 벌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얽혔을 가능성이 큰데 네. 그동안에는 어쨌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40년 동안은 누군가 뒤를 봐줬든지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사실은 중국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문제로 불거진 뭐 횡령 문제라든가 네네. 뭐 성비위 문제, 사생아 문제 이런 게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5년에 이미 이제 대대적으로 폭로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2015년에 예, 한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됐었다. 당시 아, 이제 같이 소림사에 있던 제자들 중에 네. 일부가 음. 이 사람의 각종 부정행위를 고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당국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네. 당시에는 모두 무혐의 처리됐었다고 합니다. 아, 뭔가 보이지 않는 실력자가 뒤에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된 게 없다면서 이제 두둔을 해줬었는데요. 네. 심지어 작년에는 또 제자 중 한 명이 네. 뭐 그의 친아들이고 그를 자신의 뒤를 이어 소림사 주지로 앉힐 거다 이런 소문까지 돌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폭로전이 있었고 당국에서 조사를 했지만 그때도 무혐의 처리됐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번에는 당국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비리 혐의들을 한꺼번에 적용을 했고 그래서 그를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과 크게 다른 의혹들은 아니었습니다. 아, 당국에서 체포하고 조사에 들어가고 또 불교협회에서도 바로 승적까지 박탈을 하면서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은 그동안 이제 38년 동안 소림사의 CEO 역할을 네. 자임을 하면서 네. 정권도 그동안에 변화가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사실 가장 가까웠던 정치 세력은 이제 장쩌민 전 주석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시진핑 정권 집권 이후에도 뭐 로비도 활발히 했지만 주로 뭐 중국의 서부 대개발 정책 네. 그리고 1대1로 사업에 있어서 이제 이쪽 지역들이 티베트나 중앙아시아가 불교를 또 많이 믿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교량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이 브랜드 마케팅을 또 잘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선전 효과를 발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정권과 관계없이 계속 당의 비호를 받아온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은 나왔었습니다. 이현우 기자의 설명대로라면 어쨌든 쭉 그동안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예, 그 그렇습니다. 소림사를 그렇게 뭐 회사를 17개 이렇게 둘 정도로 매출도 2,300억 정도 크게 계속 키워온 그런 인물인데 그런 맥락이면은 이제 이번에도 또 전혀 새로운 혐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체포되고 승적도 다 박탈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른바 시진핑 그 주석의 어떤 권력 변화와 연결짓는 시각이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 않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네. 지금 뭐 시진핑 정권 내에서 권력 투쟁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되고 이제 퍼지다 보니까 네.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스융신 한 사람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네. 지난 6월부터 중국의 모든 종교를 관리하는 중앙부처인 국가종교사무국이란 곳이 대대적인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아하. 여기 사무국장부터 고위급 인사 전체가 지금 체포가 되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곳도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직인 자리라고 합니다. 이제 돈도 많이 들어오고 네. 또 이제 종교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흠. 지방 정권에도 영향력이 큰 자리다 보니까 그런데요. 대부분 시주석의 측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이 됐고 그게 이제 이 소림사 주지로까지 내려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하. 예, 아마 지금 앞서 군부의 인사들 중 시주석의 측근들이 많이 숙청이 된 걸로 알려졌고 네. 그 다음에는 지방 행정관, 자치구, 지자체장들도 지금 많이 숙청을 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종교 쪽 부분 인사들까지 숙청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시주석의 권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군부 핵심 물리력인 군부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장들 또 종교계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그 혈관 역할을 하는 팔다리들이 조금씩 달려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간에 그러면은 이른바 이제 중국의 권력 교체 해설 이것이 점점 좀 힘을 얻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들 분석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그래서 중국 안팎에서는 결국에 이런 일련의 일들이 네. 이제 시 주석의 이제 후계 구도로 이어질지 아하. 아니면은 이제 시 주석이 이 위기를 넘기고 음흠. 사연임을 확정할지 이 문제가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공산당 고위층의 이제 비밀 회의로 알려진 베이다이어 회의가 개최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 8월 중순까지는 이 회의가 이어진 이후에 여기서 시 주석의 권력이 유지가 될지 네. 아니면 이제 후계 구도가 열리게 될지 힌트가 나올 거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차기 정권의 결정을 하는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이른바 4중 전회라 불리는 회의 개최 시기가 이제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10월 달.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이다이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시 주석도 실제로 지금 이 회의를 앞두고 이제 한 달 넘게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 이후에 시 주석의 권력이 만약에 건재하고 사연임이 무난하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권력 교체설 혹은 실각설이 더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만약에 정말로 이게 기정사실화가 된다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 외교 문제도 상당히 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중 관세 협상은 이제 중국이 워낙 강력하게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희토류 압박이 상당히 많이 먹힌 상황이라서 네. 결국에는 미국으로부터 협상 연장안을 받아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시진핑 정권의 권력 누수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다면은 미국 정부가 이걸 또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겠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시 주석이 지금 9월 3일에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이게 아니면은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아마 미중 간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걸로 보이는데 과연 여기서 시 주석이 사연임을 확정지은 강력한 독재자로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나타날지 그게 아니면은 이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인물로 만날 것인지에 따라서 대미 관세 협상 그리고 미국의 대중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 소림사 주지승의 체포를 통해서 점점 이 가열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교체설 이게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물밑에서 펼쳐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런 권력을 잃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게 그 미중 뭐 협상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정세 변화 움직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